지금 이제 밤 9시 31분입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 마지막 정치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정치 뉴스는 단연 이게 관심거리였습니다. 지금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 단 1.48%포인트 차. 호남과 수도권 온라인 투표, 이 호남 수도권 대전을 앞둔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요. 오늘 오후에 마지막 TV 토론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이지은 위원장과 박시영 TV의 박시영 평론가가 근호회 이희자 씨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논하면서 우리 대통령님의 사진을 끌고 들어가서 문제가 된 적이 있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이런 건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민석 후보께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유시민 작가가 박시영 TV 물었습니다. 문조 털레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시영 같은 경우는 셋이 찍었는지 저를 빼고 둘만 편집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지은은 알았을 거 아니냐고. 네? 이지은 씨는 알았을 거 아니냐고. 같이 있었으니까. 아니 같이 사진 찍을 때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비교적 눈에 띄는 공방들이 많아서요.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유명 논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조금 전에 들었던 저 신천지 얘기요. 오늘 화두가 꽤 됐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청래 후보만 아니 박시영 씨가 셋이 찍었는지 둘만 편집했는지 어떻게 하겠냐. 그럼 저 사진 대통령 끌어들였다는 취지도 아닌 것 같다. 정청래 후보는 별거 아닌 거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선이 보면 신천지로 시작해서 또 신천지로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 일단 대통령을 사실은 이렇게 경선판에 끌어들인다는 거, 이건 굉장히 아마 금기시돼야 될 일인데 이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정청래 후보를 사실상 어떤 면에서 응원하고 있는 그런 특정 유튜브에서 이 사진을 일단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신청 유튜브에서 튼 거죠. 그렇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이제 이 후보 선출 때 그때 이낙연 후보 측과 이 갈등을 빚으면서 그때 이제 대장동 문제가 튀어나왔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제 소위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분의 사진을 저렇게 이제 공개를 한 것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동안 김민석 후보가 이제 신천지와 이제 정청래 후보의 연관성들을 공격해 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걸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역풍이 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왜 대통령을 이 직접적으로, 물론 간접적으로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경선판에 끌어들였고, 또 그 사진이 또 이 반전을 이룬 게 결국은 바로 옆에 또 정청래 후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사실은 이제 이 신천지 관련된 이 단체 회장이 본인이 그것만 딱 편집을 해서 본인의 어떤 책상에 놔둔 거를 그걸 이제 아마 다른 사람이 포착을 해서 이제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모든 사진이 다 공개된 걸 보면 결국 정청래 후보하고 같이 이제 식당에서 찍었던 게 나오는데, 사실 별거 아닌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당의 대표나 수만 명의 사람을 그렇죠. 이런 분들이 가서 찍으려고 그러면 다 또 응해주는 건데 이게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 그런 것들을 사실은 경선에 이용했다는 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어쨌든 신천지 의혹을 애초에 김민석 후보가 야심차게 꺼냈다가 약간 좀 역풍 느낌도 있었는데, 저 사진 친청 유튜브가 꺼내면서 약간 상황이 반전된 느낌도 있고요. 근데 일단 정청래 후보는 약간 별거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 박원석 의원님. 그래픽 하나 같이 만나볼 텐데, 사실 오늘 저 토론에서 제일 재미있던 부분은 저희 오늘 시티라이브 앞부분에서 만나봤던 저 말이에요. 국정과제 이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정청래 후보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안 하길 바랬거든요. 설마 또 그럼 몇 호 아래요? 라고 맞받아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국정과제 50% 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청래 후보가. 저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딱 유튜브 댓글 수준의 대응이라고 보고요. 50%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1호를 모른다는 거는 더군다나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그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게다가 그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본인도 참석을 해서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 모를 수 있죠,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근데 여당 대표를 지낸 분이, 그것도 여당 된 이후에 첫 대표를 지낸 분이 토론회 중에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하더라도
그걸 모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으로 본인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란 청산 아니에요? 맞아요, 답을 맞아요. 했어요. 그거는 딴지일보에 그 회자되는 국정과제 1호죠. 뭐 조국 혁신당 1호 뭐 이런 거라고 아니 뭐 다 송보도 얘기하더라고요. 일맥상통합니다. 조국 혁신당이나 딴지일보나.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민심을 파악한다고 저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었는데 딴지일보를 통해서 민심을 파악해서 그런지 정작 여당의 대표이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 1호를 모르고 있다는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걸 물타기 한답시고 또 당신 50% 하냐. 이거는 인터넷 댓글 수준 대응입니다. 예, 뭐 혀를 끌끌 차듯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오늘 정청래 후보가 약간 이제 다른 후보 공격하는 건 사실 명확했어요. 간명하고 이현정 의원님. 네. 김민석 후보가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 칭찬한 거를 가져오면서 약간의 이념 공세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도 맞받아치고 송 후보도 또 같이 뭐 싸잡아서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번 경선 때 보면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된 이제 평가 문제가 나왔는데 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공군 과거 과거. 공과 그렇죠? 과 예. 이걸 인정해야 되고 산업화에 대한 공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건데 유독 정청래 후보가 예전에 대표 시절 등등 해서 국립현충원에 방문할 때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뭐 이런 분들만 참배하고 예. 전직 대통령들은 전혀 참배를 안 했어요. 아 맞네요. 기억이 그때 나요. 이승만, 뭐 박정희 등등은 참배 안 하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당 대표 됐을 때 이게 전직 대통령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선명성을 유지해 왔고 예. 그 선명성이 지금 정청래 후보를 솔직히 이제 지지하고 있는 그 그룹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뭐 모든 역사 평가가 그렇습니다만 공과가 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산업화에 대한 것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그럼 정청래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의 공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제 그런 문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뭐 본인이 지지하는 층에서는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아주 편향적이다라는 어떤 지적들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역사 전쟁으로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념 전쟁. 이념 전쟁, 역사 전쟁 뭐 이런까지도 사실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약간 뭐 정몽준 후보 도왔던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 칭찬도 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정청래 후보가 공격하려는 취지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요 오늘 저 마지막 TV 토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지지율에 대해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지지율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로 데이터를 보면 전통적 핵심 코어 지지층,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 많이 이완돼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는 즉시 5% 정도는 오르고 그리고 제가 당대표를 수행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1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전통적 지지층의 많은 시기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주권의 정신을 잃고 계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하고요. 그 언론적인 차원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국민 주권 정신을 그러면 잃고 있다는 거냐라고 취재진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는데 박원석 의원님. 네. 지금 전통적 지지층이 마음이 식은 거니까 지지를 끌어오려면 본인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근데 코어 지지층이 이완됐다는 게 어떤 로우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게다가 그 원인이 그러면 이른바 이제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듯이 대통령이 증축을 넘어서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예. 즉 이 진영이 설정한 그런 레드라인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 지지층이 이완되는 거냐. 김어준 씨도 비슷한 식으로 진단을 해요. 현재 맞아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근데 실제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종합적인 이를테면 정책에 대한 평가까지를 포함해서 예. 이유겠죠.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고 실제 연령대로 보면 그 10대, 20대, 그러니까 20대, 30대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면 중도층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코어 지지층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다른 어떤 정책 평가 요소들이 종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주관적으로 예.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혹은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자칫 저런 얘기는 대통령을 향해서 뭐랄까 약간 그 으름장을 놓는 듯한
그런 태도로도 보여요. 내가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예. 유시민 씨가 얘기했던 필연적 실패의 길. 아하. 결국 이 빠진 지지율은 돌아오지 않을 거고 레임덕을 맞을 거다. 내가 당대표라도 돼야 지지율 만회라도 할 수 있다 이 말이다. 레임덕 막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예. 근데 당내에서는 다른 우려가 있잖아요.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원심력이 작용해서 대통령이 그 순간부터 레임덕을 맞을 거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 수행에 있어서 당정 간의 엇박자라는 게 예. 지난 1년보다 더 커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청래 이 대표는 예. 뭐 전혀 다른 인식.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권의 중심부, 대통령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인식과는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다음 주 이 시간에 정확히 두 분과는 누가 당대표가 됐고 앞으로 그러면 당청 관계 어떻게 되는지를 아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도권과 호남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내전 수준의 전당대회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민심이 더 결정적이지 않냐라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위에서요,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비판을 쏟아냈고 결국 이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늘 고통스러운 것은 예전에 누구도 했지만 21년, 22년에 공급 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빵 찌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진짜 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알죠. 뭐 아파트가 진짜 뭐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오늘 저 화면을 한번 인상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친명 당대표 후보조차도 부동산 세제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저는 이현정 의원님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모르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있을 수 있는 건지 이제 와서 부랴부랴 회의하고 수정하고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건지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침을 일단 해보고 나중에 고친다.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검찰 보안 사건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 시행해보고 예. 문제되면 고치겠다. 자, 부동산 세제도 세제 개편안도 해보고 문제되면 고치자. 예. 뭐 모든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유능한 정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문제를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예. 사실은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능한 정부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거의 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보면 모두 하는 일이 보면 시장했다가 대통령이 나 이거 형소법 안 읽어봤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적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개편안,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저걸 몰랐을까? 지금 뭐 언론에서는 금방 이게 공개되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 꽤 이제 식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글쎄요, 이게 너무 사전에 어떤 준비와 내부적인 어떤 토론의 부재가 결국 이런 사태를 낳지 않나 싶습니다. 박 의원님, 그 야당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도 사실 물론 조국 사태나 추윤 갈등 이런 게 영향을 미쳤지만 결국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내줬다는 평가가 많다면 민주당도 지금 내전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아니냐. 근데 사실 참모들 부동산 논란도 계속 불거지고 실제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 1주택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예. 다주택을 가진 참모들이 있었고 논란이 되니까 그분들이 직을 버리고 집을 선택했던 뭐 예. 그런 전례들이 있었어요. 이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조금 경우는 다르긴 하지만 예. 어쨌든 저렇게 대통령 측근에 있는 참모들이 다주택 문제로 인해서 또 뭐 무슨 불법 증축이나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그 논란을 빚는 거는 적절치 않죠. 게다가 대통령이 원래 약속했던 거였고 주택 매각을 했습니다만 그 매각 방식이 또 보편적이지 않아가지고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뭐 세제 개편안을 알겠습니다. 예. 저는 저 방향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농기 두 분과 오늘 정치 토크 잘 정리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